안녕하세요, 달나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인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회사에 굉장히 충성하고 복종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일본인의 어마무시한 충성심, 그 이유와 유래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회사원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회사를 위해서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버블 붕괴 전까지 모든 회사들이 사원들에 대해 종신고용을 보장해줬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사회에서 회사는 사원에게 정년까지의 고용 보장을 기부해주고 대신 사원은 회사에 충성하고 공헌하며 자신의 인생을 뼈까지 갈아 바치는 삶을 테이크한 것입니다. 회사와 사원 서로 윈윈인 것이죠.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이제까지 회사가 보장해줬던 종신고용의 약속이 무너졌습니다. 조기퇴직, 구조조정, 기브앤테이크의 기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회사를 위해 충성심을 가졌던 습관, 관행, 이것이 일본인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회사를 위해서다, 나라를 위해서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소감을 물으면 일제히 대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메달을 딴 것은 국민의 응원 덕분이다. 이래야지. 메달을 딴 것은 내 재능 덕분이다. 내 노력 덕분이다. 이 메달은 나의 영광이다. 이랬다가는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인가 예전에 축구 아시안컵에서 일본 대표팀이 우승한 직후 혼다 선수에게 일본을 위해서 이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그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길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이런 솔직한 소감을 말해서 모두 깜놀했다고 합니다. 사무라이 문화를 가진 일본 역사에 있어 충성심은 매우 중요한 신념이었습니다. 무사, 닌자, 일반 백성까지 모두 충성심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세 일본에서는 봉건 제도가 뿌리 깊었고 천황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쇼군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다이묘 그리고 사무라이라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층 사회에서는 아랫계층이 윗계층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 맹세가 요구되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자신의 주군에 대해 충성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을 바쳐 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일본인 사이에 보편화되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건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근대 국가가 탄생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충성 대상은 쇼군에서 국가로 회사와 같은 조직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금기시된 사회, 조직, 국가가 우선시되는 사회. 이러한 전통은 오래전 역사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독구가와 막부편에 서서 끝까지 메이지 신정부와 맞서다 최후를 맞은 소년들의 이야기, 백호대의 비극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백호대는 일본 에도 막부 말기 시대 아이즈번이 조직한 10대 어린 소년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당시 부대는 연령대별로 현무대, 청룡대, 주작대, 백호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백호대는 대략 3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어린 소년 부대인 만큼 성안을 지키는 것이 주 업무로 긴급 상황에서만 전투에 참여하는 예비병력이었습니다. 가장 최전방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젊은 청년 부대인 주작대였습니다. 그들의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연장자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 연장자에게는 절을 해야 한다. 상명하복 충성. 이것을 어기면 엄격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종과 충성은 무섭도록 고집스러웠습니다. 1868년 보신 전쟁이 발발하며 아이즈 지방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적인 메이지 신정부는 프랑스로부터 공급받은 강력한 신식 무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즈번 무사들은 창과 칼 같은 구식 무기로 싸웠습니다. 싸움은 열세로 치달았고 결국 독구가와 막부군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승복하지 않은 독구가와 강경파와 아이즈번 무사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예비 병력이었던 어린 소년 부대인 백호대까지 본부대를 지원하며 전선으로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적의 공격을 어린 소년 부대의 투입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호대 소년 중 패잔병 20명은 다시 아이지의 성 스루가 성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성이 불타고 있어. 적에게 성이 함락된 것 같아. 아니야, 아직 함락된 건 아니야. 우리가 가서 싸워야 해. 그만둬. 우리가 가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럼 그냥 포기하라고? 비겁한 소리 하지 마. 가서 죽더라도 싸워야지. 싸우다 죽으면 좋지만 만일 잡혀서 포로가 되면 어쩔 거야? 그건 군주나 조상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 어쩌지? 싸울 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우리 어떡해. 사실 모두 무사라고 해도 10대의 어린 겁먹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두 자결한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도 반대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싸움에서 진 패잔병, 성을 지키지 못한 자, 패배는 곧 죽음이었고 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해도 그것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수치, 죽음만이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 소년들은 연기로 휩싸인 성을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칼로 찔러 숨을 끊었습니다. (20인) 중 기적적으로 이누마라는 소년이 목을 비껴서 찌르는 바람에 살아남았는데요. 그의 증언으로 100호대 소년들의 마지막 죽음이 후세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와, 고작 10대 꽃 같은 소년들이 성이 함락됐다고, 패배했다고 죽음을 택하다니.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진짜 훌륭하고 아름답네요. 는 개뿔! 그것을 충성으로 미화하기에는 너무나 가엾고 슬픈 죽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아이즈 와카마스에 가면 그때 자결한 19인의 소년들의 묘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그들의 충성심을 기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이 도리에 쏟아지겠지만 그 이름은 세세토록 멸하지 않으리라. 이제 시대는 변했고 새로운 지지세대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처럼 고결한 일본인들의 충성심은 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최근 기사에 의하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그들의 대답은 확실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충성심이요? 회사가 나한테 충성하지 않는데 왜 나만 충성해야 돼요? 불공평하게. 일하는 중에도 늘 이직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더 조건이 좋은 회사를 찾고 있고 쉬고 있는 중장년 사원을 보면 분노합니다. 저 사람이 쉬는 대신 그 일을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 회사 옮기고 싶네. 마, 젊을 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야. 이것도 경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스이마센, 사표 됐어요. 예?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하여튼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인은 이렇다, 한국인은 이렇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 같습니다. 뭐야? 일본인의 충성심에 대한 고찰로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충성심은 없다로 끝나가네요. 달나무의 일본문화 일본생활 이야기 안녕 교토툰. 오늘은 일본인의 충성심의 이유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화에서 만나요.